저에게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오시는 분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40대 후반이에요. 자, 하루 종일 컴퓨터를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저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컴퓨터 계속 하고 있다가 쉴 때는 또 핸드폰을 이렇게 또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 내내 목이 아프더니 출근해서 이제 일을 하려니까 그때부터 목만 돌리면 찌릿찌릿하면서 아프고 막 눈도 빠질 것 같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이제 응급실 가셨다가 저한테 오신 거예요. 오시기 전에 뭐 검사는 다 해봤다고 합니다. 뭐 응급실도 다녀왔어요. 뭐 거기서 MRI 찍으라고 해서 MRI 다 찍고 피검사도 다 이상 없대요. 약도 먹어봤대요. 뭐 눈이 아파서 안과도 방금 들렸다 왔어요. 그랬더니 안과에선 그냥 신경과 가래요. 침도 맞아봤어요. 침 맞았더니 그래도 잠깐 좋아졌다가 또 다시 아파요.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기 전에 머리에 대한, 특히 이 머리 사진은 한 번씩 다 찍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정말 겁을 많이 먹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없고 뭐 내시경으로 할 수도 없으니까 무조건 이제 MRI나 CT 같은 걸 찍어보시긴 하거든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근데 찍어보고 정상이다 해서 모든 두통이 진단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약도 먹어봤는데 약도 먹을 때 뿐이다. 그리고 이제 눈이 아프다는 얘기를 종종 많이들 하세요. 자, 저는 이제 진찰을 해봐야 되겠죠. 진찰상에서 이런 분들 다른 이제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이 있는지, MRI는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중추신경에 이상이 있을 만한 소견이 있는지 신경과에서는 신경학적 진찰이라는 거를 한 번씩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 특징상 다른 문제는 없는데 거의 이렇게 뒷덜미를 잡으면서 오세요.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이러면서 뒷머리를 이렇게 대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잘 못 들어요. 고개를 들면 찌릿하면서 아프다고 해서 고개를 계속 이렇게 자세가 구부정하게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뭔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 지금 피가 안 통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아프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뒷머리 아픈 거요. 피가 안 통해서 머리가 아픈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제 뭐 혈액순환이 안 되고 뒤쪽으로 피가 안 통하면 이게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이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뒷머리 아프면 다 이제 드라마에서 여기 뒷골 잡고 이렇게 쓰러지면서 혈압 이러면서 뇌출혈이다, 머리 혈관 터졌다 이렇게 이제 흔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 두통 있으신 분들 걷는 것도 봐야 되고 저한테 말하는 것도 봐야 되고 운동 기능, 언어 기능, 균형 감각 이런 거는 다 문제는 사실은 없다는 거죠. 자, 저한테 오셨으니까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다 검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사실 별로 해드릴 게 없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두통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좀 여러 군데 많이 다녀보셨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한 곳에서 검사를 좀 하셨다면 그곳에서 하고 만일 2차 병원, 3차 병원에 가신다면 그쪽에서 검사를 다시 하시더라도 예전에 했던 검사지나 소견서 같은 거는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들었던 얘기인데요. 두통 때문에 왔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검사에도 정상 저 검사에도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정말 정상이었는지 검사지를 가져오지 않으셨고 그리고 검사가 무슨 검사를 했는지 사실은 이 환자분의 말로 전달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 그 병원 간다고 해서 전혀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 다시 한번 진찰을 받거나 소견을 받고 싶으시다면 꼭 예전에 했던 검사지를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했던 검사를 리뷰를 해보게 됩니다. 다행히 저한테 오셨던 분들은 다 이제 검사지를 챙겨 오셨기 때문에 MRI 판독지도 받고 MRI 영상 검사도 제가 다 받고 이거 말고 다른 검사할 거 봤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 다른 검사는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의심하는 이 경추성 두통에 대한 엑스레이는 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엑스레이만 딱 찍어봤더니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괜찮네.
안 부러졌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까요? 사실 요 목은요, 굉장히 흔합니다. 여러분들 목 엑스레이 찍었을 때 사실 이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도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 목 엑스레이 보면 일단 커브가 정상적인 C자 커브가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쏟아진 커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일자목을 넘어서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척추뼈와 뼈 사이에 간격이 좁아져 있는 퇴행성 변화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팔도 저린 것과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은 여러 가지 검사랑 증상이랑 진찰 소견을 봤을 때 이거는 경추성 두통 가능성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에게는 치료를 이렇게 하게 됐죠. 옆에 약간 그림이 잘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상 목을 별로 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정상 목입니다. 목은 엑스레이를 볼 때 그냥 단순히 골절이냐 아니냐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배열이 있는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뼈 각각의 모양이 정상인지를 보게 되고 세 번째, 이 척추 사이의 간격이 정상인지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배열은 정상적으로 앞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C자 커브를 보이면 정상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흔하게 일자목이다 할 때는 이 굴곡이 사라진 거를 일자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굴곡이 사라지다 못해 앞으로 고꾸라져서 이렇게 자라목, 거북목처럼 돼 있을 때 그야말로 뭐 거북목이라고 하고 의학적인 용어로는 리버스드 C 커브라고 하는데요. 커브를 먼저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뼈 모양은 직사각형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이 예쁘게 이렇게 잘 있어야 되는데 간혹 보다 보면 이렇게 경계에 뾰족하게 이렇게 고드름 열린 듯이 경계가 튀어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상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척추뼈와 뼈 사이에 이제 디스크라고 불리는 이제 추간판이 있는데 이 디스크가 하는 역할은 뼈와 뼈 사이에 안 보이는 보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간혹가다 이쪽에 뭐 석회가 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물질이 껴 있거나 하게 되면 이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간격이 한 요 정도 벌어져야 되는데 너무 좁아서 딱 척추뼈가 붙었다. 이것도 이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볼 때, 옆으로 볼 때 이제 2장 찍는 경우도 있고 간혹가다 양 옆으로 이렇게 총 목 사진에 4장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신경이 나오는 구멍을 보는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그러면 뼈가 이제 그 신경이 나오는 구멍 안쪽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요. 굉장히 그때는 두통뿐만 아니라 팔까지 저리는 이런 방사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간혹 엑스레이는 정상인데 지속적으로 내가 목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괜찮다가 팔이 한 번씩 찌릿찌릿한다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힐 때 엑스레이, 숙일 때 엑스레이, 아니면 이제 옆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양측 사선에서 하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는데 이쪽에 움직임이 많이 뭐 제한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각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제 통증이 있고 이상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분 경추성 두통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해드린 거는 뭐 이제 이쪽 후두신경 주사도 해드렸고 목 쪽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목 쪽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같은 것도 보내드렸고 약도 드렸고 자세 교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요, 경추성 두통 진단하고 뭐 약 먹고 끝! 그러면 절대 재발하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일단 이 분들에게는 앞으로 넘어야 될, 해결해야 될 정말 이 숙제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왜냐? 목이 변하지 않으면 두통은 또 언젠가 재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세도 바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경추성 두통이라는 걸 늘 알고 있으면서 앞으로 더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인지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종류든 강하든 약하든 일상적인 두통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머리가 아프다는 건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머리 아파서 병원에 오는 애들은 거의 학업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요. 시험 전날 머리 아프다고 생각해보세요. 공부 절대 못합니다. 시험 공부 당연히 시험 망칠 수도 있고요. 주부 같은 경우, 우리 주부들 이제 편두통 있으신 분들 정말 많은데 이 두통 있는 분들 한번 머리 아프면 아예 가정이 마비가 됩니다. 애들 뭐 챙길 수도 없고 남편분도 챙길
수가 없고 집안이 완전 난리가 나거든요. 당연히 가장 아빠가 아픈 것도 당연히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두통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두통 중에 흔한 거는 긴장성 두통이고요. 경추성 두통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경추성 두통이라는 거는 경추 디스크, 경추 신경의 손상, 일자목, 거북목 이렇게 목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대개는 이렇게 사진처럼 통증이 목 근처에서 시작돼서 뒷머리, 이렇게 뒷머리를 지나서 관자놀이까지 퍼지는 게 특징인데 목이 아프지 않고 이렇게 요 앞쪽 부분만 찌릿거리는 경우도 있고 후두부만 찌릿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게 하죠. 이런 경우 사실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들 중에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무조건 뇌 사진을 찍어봐야 된다 하면서 그냥 외래에 딱 오셔서 머리 아픈 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시고 머리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머리 MRI나 CT 정상이셨을 때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떠한 검사를 하시던 간에 내가 머리가 어떻게 아파서 이런 검사가 도움이 되는지를 선생님께 질문을 하셔야 되지, 오셔가지고 MRI 한번 찍어보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경추성 두통 인구의 5% 정도라고 하는데요. 머리가 아프다는데 왜 이게 목이 문제냐?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이 목에서 나오는 신경과 얼굴을 지배하는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굉장히 이제 눈 쪽이 아프다고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시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안과를 들렸다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시력이 떨어진다기보단 한쪽 눈 쪽으로 욱신거리고 압이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시력이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안과 검사를 했을 때 안압이나 시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증이나 이 통증 목 주변을 이렇게 근육을 문지르거나 압박했을 때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좀 주물러주고 마사지를 해주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또 목이 아프고 어깨도 같이 아픈 경우도 있고 늘 피곤해하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피곤하신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에서 지금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두통 여기 만지면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쪽 흉쇄유독은 이 목 이쪽 마사지하면 두통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지만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왜 생길까요? 일단 보면 디스크라던가 목 디스크, 퇴행성 질환, 유전적인 소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요즘 정말 많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그림도 완전히 잘 그려진 건 아닌데 올바른 자세에서 머리 무게가 한 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5kg 정도를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머리를 이렇게 볼링공처럼 다 들고 다니죠. 근데 15도 정도 이렇게 고개를 숙인 자세에는 머리 하중이 벌써 12kg 정도까지 늘어나게 돼요. 점점 30도, 45도, 60도까지 이렇게 숙여지면 점점 이 하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고개가 30도에서 한 45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30도에서 45도면 보통 아이들 한 명 무등 태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애 한 명이 이렇게 등에 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목에 머리에 있는 하중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여기를 들여다볼게요. 자, 뒷머리, 머리를 이렇게 보면 딱 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후두신경이 보여요. 그래서 후두신경 쪽에 대후두신경, 소후두신경이 있고요. 뒷골이 찌릿거린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 목에서 후두 쪽으로 올라오는 대후두신경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가지들이 근육과 인대 사이에 끼이면서 신경이 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목 디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디스크에서 신경이 눌리면서 염증 반응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목 자체에 관절염이 있어서 이게 목을 돌릴 때 통증이 같이 유발되는 관절통 자체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안구통과 어지럼증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이 목이 문제가 있는데 머리가 아플까?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메커니즘을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 뇌 신경 구조상 두통하고 안면 통증은 3차 신경이라는 게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과 두피 쪽에서 온 신경은 이렇게 뇌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3차 신경 핵에서 합쳐져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목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위치로 목에서 신경이 쭉 3차 신경핵에서 합쳐져서 같은 경로를 따라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뇌에서는 내가 지금 통증 신호를 받았는데 이게 똑같은 길을 따라서 왔는데 목에서 온 건지 머리에서 온 건지 헷갈리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에서의 통증이 3차 신경절을 통해서 같은 경로를 가기 때문에 이 머리 쪽으로 퍼지게 되면서 두통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들 한번 체크리스트 간단하게 해볼게요. 경추성 두통. 언제 많이 생길까요?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루 종일 8시간 한다. 네, 저도 그렇고요. 목을 뒤로 이렇게 젖혔을 때 아프다. 머리 뒤쪽으로 좀 자극이 온다. 아니면 목과 어깨가 결리고 딱딱하게 굳는다. 한번 주물러 보세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네, 저도 굳어 있네요. 그리고 등이 이렇게 굽어 있다. 잠버릇도 나쁘고 취침 시에 팔을 위로 올리고 자는 버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요거 왜 그러냐면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팔을 이렇게 올리면 이 팔저림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유가 신경 공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경이 나오는 공간이 팔을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 약간 호전되는 이런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진 찍어보면 저도 가끔 제가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 사진 찍을 때 정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깨를 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어깨를 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고요. 거울로 보면 귀 높이가 다른지, 그리고 항상 고개 막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똑똑 요거 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이 경추성 두통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경추성 두통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든 다 목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바로 병원으로 직행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바로 지금 이거 보지 마시고 병원으로 직행하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갑작스럽게 팔다리 마비가 있으면서 두통이 생긴다면 이거는 뭐 당연히 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전에 없던 정말 터질 듯한,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터질 듯한 두통이 있다. 그렇다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뇌혈관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되고, 고열과 구역, 두토를 동반한 두통은요, 열이 났을 때는 이 뇌 감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늘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열이 난다는 거는 다른 경고 질환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머리나 목 부위를 다쳤을 때, 머리를 부딪히고 나서 그 이후에 머리가 계속 아프다면 단순한 뇌진탕일 수도 있지만 꼭 이런 출혈이나 골절이 아닌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경련, 의식장애, 심한 어지럼증, 시야장애가 동반된 두통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의심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편두통이나 긴장두통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평소 두통이 없다가 50세 이후로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사실 머리 사진을 한 번쯤은 찍어보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써있지는 않은데 내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뭐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본인의 지병과 관련된 두통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병원에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추성 두통, 편두통, 긴장두통 너무 많아요. 헷갈려요. 그래서 뭐 사실 진단하는 거는 의사가 할 일이지만 어떻게 크게 차이가 있는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편두통은요, 그냥 뒷머리가 그냥 아프다 이게 아니고 뒷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한 70% 정도에서는 그냥 머리 전체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형적으로 지끈지끈하면서 누가 때린다 얘기할 때 심장이 여기 있는 것처럼 지끈지끈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두통과 함께 막 토하고 어지러운 경우가 있고요. 또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빗자극이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옆 사람이 향수 뿌리는 것도 막 울렁거린다고 하시고, 화장실에 있는 락스 뿌렸을 때 화장실 냄새 잘 못 맡습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한 20% 정도, 20에서 25% 정도의 이제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조짐은 두통이 오기 전에 여기 있죠. 조짐이라는 게 뭐냐면 한 25%에서 편두통이 있기 전에 눈 시야에 불빛이 번쩍번쩍 하거나
아니면 뿌옇게 되거나 무지개 성광 같은 게 앞에 있다가 그 이후에 1시간 내로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할 때는 조짐 증상이 있는 편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경추성 두통하고는 좀 다르고요. 원인은 뇌 혈관이 예민해지면서 이쪽에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서 CGRP라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좀 유전적인 소인도 많이 있습니다. 자, 긴장 두통 다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스트레스, 과로, 긴장감으로 이렇게 띠두른 듯한 두통이 생기는 경우를 긴장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긴장두통은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갈 수 있어서 또 잘 쉬고 해주면 지나가는 두통이기도 하거든요. 경추성 두통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뭐 사실 주사 맞고 약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예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어깨 피시고 허리 피시고 목과 어깨 이런 머리가 일직선에 있도록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경추성 두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보실 때도 늘 이제 눈 높이에 어느 정도 맞추시는 게 좋고요. 지금도 이 카메라 위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펼 수 있고요.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이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참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 보세요. 좀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어깨도 좀 돌리고 목도 좀 펴시고 스트레칭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추성 두통은 목을 치료를 해야지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흔하게 잘못된 습관을 가지시는 분들이 진통제 드시면서 막 버티는 거예요. 진통제 먹으면서 내버려 두면 이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이 있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기 때문에 진통제만 드시지 말고 한 번쯤은 병원 오셔서 내 목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목 디스크에 대해서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서 너무 많은 이제 우리 멘토 선생님들께서 목 디스크 주사 설명을 다 해주셨겠지만 정말 다양합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목 디스크가 있을 때 이제 이 신경 뿌리에서 이렇게 빨갛게 염증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주사를 통해서 염증을 제거해서 회복하는 이런 치료를 하는 거고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그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목을 주사할 때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주의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워낙 능숙하신 선생님들에게 맡기시는 게 좋겠죠. 또 한 가지는 도수 치료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요. 도수 치료에 대해서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도수 치료 많은 분들이 도수 치료 이제 마사지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수 치료는 그야말로 손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손으로 목의 부정열을 해결해주고 신경 손상이나 이런 신경 통증을 풀어주는 치료가 되겠고 미국에서는 거의 이제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꼭 주사는 공포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주사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목 디스크를 뭐 다 누가 수술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 운동하고 뭐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도수치료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 말 나온 김에 한번 고북목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자세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제 걱정에 제가 이제 핸드폰 보면 이렇게 저랑 대화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스마트폰 눈높이로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고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허리 먼저 펴시고 어깨 펴시고 한번 목도 좀 펴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옆에서 보면요. 저도 이게 참 어려운데 어깨랑 귀랑 목이 일직선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늘 이렇게 옆모습을 보시면서 어깨는 폈는지 귀랑 이 어깨선이 일자인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아주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한 개만 받아볼게요. 최근에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며 뒤통수 통증이 있습니다. 뒤통수 통증은 뇌동맥류 증상이라던데 맞나요? 네. 두통의 경우에는 뇌 MRI 말고는 검진이 불가한가요? 자, 말씀드렸지만 왼쪽 오른쪽 뒷머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뇌혈관의 문제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쪽에 후두신경도 지나가고 혈관도 지나가고 근육도 지나가고 긴장두통일 수도 있고 후두신경통일 수도 있고 합니다. 뇌동맥류는 사실 초반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동맥류가 뭐 2, 3mm 작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뇌동맥류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고 1년마다 검사를 한다면 MRI나 CT로 혈관 검사를 해볼 수 있고요. 이 그냥 단순한 뒷머리 통증이 있다면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이게 두통 양상이라던가 아니면 자세, 두통과 동반된 다른 증상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No, where do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 still feels